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국공채 피셋 2019년도 사안판단 영역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기출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는 달리 쉬운 일치부합형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판단 영역과 같은 경우에는 일치부합형, 법률형, 수리계산형, 그리고 퀴즈형 문제로 크게 영역이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치부합형 문제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 법률형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와 좀 어려워서 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리계산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는 거의 일치부합형 문제 수준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계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넘어가는 퀴즈 문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퀴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답의 풀이법이 바로 보인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풀면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와 같은 경우는 수험 전략상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실전에서 제끼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법률형 문제입니다. 땡땡조를 보시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 그리고 괄호가 나와 있습니다. 괄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법률형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법과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으면서 나올 부분을 예상하면서 예상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선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선지를 읽으면서 지문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문으로 돌아와서 체크하고 예상한 부분을 확인하여 비교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지문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 괄호 부분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항에서도 괄호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체크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기간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에 보시면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문서에 작성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와 관련하여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할 때 특별한 사항과 없으면 이와 같이 표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조의 5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2018년 7월 18일을 연 5월 1일 점으로 정확하게 바꿨으며, 오후 11시 30분을 24시간제로 쌍점을 사용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1번에서 정답이 나왔으면 자신감 있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2, 3, 4, 5번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과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저희가 확인했던 5일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일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선지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가 체크하였던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즉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두 번째 조의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고 한 4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에 비추어 봐서도 이러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5항과 같은 경우에 5번 선지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조에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는데 3항에서는 연계된 바코드를 등을 표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도출됩니다. 1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법률형 문제이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기 때문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시간에 푸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